안녕하세요, 쑥입니다. 오늘은 제1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총정리해보고 각각에 들어가는 비용과 드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발급 과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2원 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원 비자는 미국의 문화교류 방문자, 즉 교환학생이나 교수, 연구원 등의 교환 방문 계획 있는 자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일부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조기 유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제2원 비자를 통해서 입국을 하고요. 미국의 문화교류 방문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특수 지식이나 기술 보유자 등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요약을 하자면 제2원 비자를 발급받는 자는 교환학생이나 교수, 연구원 등이나 아니면 저처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이나 이런 거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 인턴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에이전시를 직접 찾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 프로그램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지사항 같은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에이전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시 면접입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된 지원자는 정예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면접을 통해서 정말로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출연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직접 에이전시를 찾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거나 아니면 또 기준이 있어서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과정은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전시를 정하셨다면 각 에이전시에서 잡 오퍼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 잡 오퍼를 받은 곳 중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곳인지 판단을 한 다음 잡을 인터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원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서 그거에 맞춰서 찾아주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찾아주고, 그런 형식으로 대부분이 다른 학생한테 기회를 또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정말로 원하는 한 곳을 지원을 하게 하고, 만약에 그게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환경에서 어디 지역 근처에 어떤 직무를 하고 싶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 기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모호하거나 너무 넓거나 하면 나중에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 인터뷰, 좋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에이전시를 하나 두고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저의 이력서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잡 알선을 해주기 전에 계약금이란 걸 내게 되는데요. 만약에 잡을 알선 받고 인터뷰까지 받다면 그 계약금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에이전시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쭤봐야 하는 부분이고, 저는 월드잡 통해서 기업이 직접 잡 구인구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찾아서 인터뷰의 기회를 많이 넓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코트라에서 코엑스나 아니면 다른 킨텍스 같은 곳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벤트 같은 형식으로. 그런 거에도 항상 참여를 해서 인터뷰의 기회를 많이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인 회사 매칭을 끝내게 되시면 4단계인 잡 인터뷰를 보시게 되는데요. 해당 기업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카이프와 같은 온라인 환경에서 인터뷰를 보시게 됩니다. 비자 발급 과정의 5번째는 회사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보시고 합격 소식이 듣게 되시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데, 만약에 불합격을 하셨다면 다시 잡 매칭을 받으시고 다시 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보통 에이전시에서는 언제까지 잡 매칭을 해주고 몇 번의 기회를 주겠다가 아니라 잡 매칭이 될 때까지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며 인터뷰를 보실 때 신중하게 열심히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 인터뷰도 합격을 하게 됐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으십니다. 6번째는 스폰서 개인 인터뷰입니다.
비자 발급 프로세스는 지원자가 대행업체, 비자 대행업체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후원자를 찾고 그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 스폰서 기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스폰서 기관으로부터 지원자와 후원자를 검증을 받고 스폰서 기관이 국무부에게 비자 발급과 관련된 허가서 DS-2019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 스폰서 기관입니다. 스폰서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관이어야 하고 그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스폰서 기관과 접촉을 하는 것보다 대행 기관을 통해서 조금 정리되어서 접촉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에이전시는 연관되어 있는 스폰서 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학생들의 비자 발급 신청을 도와주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다면 스폰서 기관을 찾거나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스폰서 기관이 회사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정말로 회사인지 아니면 이름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8번째, 스폰서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DS-2019를 발급받게 됩니다. 9번째는 비자 신청 수수료를 약 160불 정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10번째는 DS-160 비민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 피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12번째는 대사관 인터뷰를 예약을 하고 13번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승인받고 나면 이제 비자를 발급받고 비자 발급을 받으면 미국으로 출국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J1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주요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에이전시 비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것을 있는데요. 대개 에이전시 비용에는 자말선 비용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이전시 비용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자말선 비용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기관에 내는 비용이 제가 거의 2,000불 정도가 들었습니다. 즉 200만 원 정도가 든 것이지요. 제가 만약에 에이전시 비용을 450만 원을 했다면 그 중에 200만 원이 스폰서 기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비가 160불, 서비스 피 납부가 200불 정도 들었습니다. 총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말선을 받은 것은 거의 1,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면접을 보고 합격까지는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기관과의 개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 기관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따라서 개인 인터뷰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그 외에 회사 인터뷰까지 한 주. 그러고 나서 저는 첫 번째 스폰서 기관에서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합격을 한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이 더 소요가 되고 또한 새로운 스폰서 기관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2배로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터뷰는 합격을 했으나 회사에서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불합격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중간에 하나라도 불합격을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된다면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스폰서 기관을 찾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저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시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인 한 주 정도가 걸렸고 그 다음 한 주는 제가 인터뷰를 보고 결과를 받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스폰서 기관을 찾아서 인터뷰를 보기까지는 한 달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 인터뷰를 스폰서 기관이 보았는데 스폰서 기관이 직접 회사를 인터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기까지 해서 조금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폰서 기관의 승인을 받고 스폰서 기관은 국무부에 저희에 대한 DS-2019의 승인을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때 휴가가 끼거나 해서 한 2주 정도가 더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DS-2019를 발급받게 되면 비자 인터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비자 인터뷰를 보기 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DS160 비민 비자 신청서와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와 서비스 피 3가지는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통해서 대사관 인터뷰를 보는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총 기간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저는 거의 3개월 반에서 4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비자 발급 과정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 보았던 인터뷰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그리고 대사관 인터뷰의 팁과 대사관 인터뷰 시에 꼭 가져가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